학교에서 블라우스를 잡아당기는 왕따들, 그녀의 유도로 눈물로 사과하게 만들다 나카무라기라는 낡은 운동화가 반짝이는 리놀륨 바닥에 끽끽 소리를 내며 분비는 루스벨트 고등학교 복도를 걸을 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다음 수업으로 달려가는 학생들 틈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만들었고 그것이 그녀가 선호하는 방식이었다. 키가 겨우 150cm 남짓의 얼굴을 가리는 커튼처럼 찰랑거리는 검은 생머리를 가진 그녀는 이 새로운 학교에서 3개월 동안 배경에 녹아드는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리건주의 이 작은 마을로 이사 온 것은 원치 않는 관심을 끄는 것 없이도 충분히 어려웠다. 아버지의 정은으로 익숙한 모든 것에서 뿌리가 뽑혔고 루스벨트 고등학교의 복잡한 사회적 위계를 혼자 헤쳐나가야 했다. 그녀는 세 번째 시간 화학 수업으로 향하면서 교과서를 가슴에 더 꽉 껴안았고 그 무게가 어쩐지 위안이 되었다. 어디를 보고 다니는 거야? 쌀뜨물 같은 애야. 뒤에서 비웃는 목소리가 들렸다. 기라는 루스벨트 고등학교 사교계의 비공식적인 여왕인 박선미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어깨가 굳어졌다. 선미는 키가 크고 금발이며 자신감 넘치고 그녀의 모든 말에 매달리는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기라와는 모든 면에서 달랐다. 기라는 선미와 그녀의 무리가 매일 괴롭히는 것을 더 심화시키기 전에 화학교실의 안전에 도달하기를 바라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그녀의 가방을 날카롭게 잡아당기는 느낌에 앞으로 비틀거리면서 그녀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의 책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뒤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머 미안해. 선미는 가짜로 달콤하게 말하며 푸른 눈을 아기로 반짝였다. 너는 정말 더 조심해야 해. 기라가 흩어진 소지품을 모으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 그녀는 근처에 서 있는 김민준을 보았다. 그의 따뜻한 갈색 눈은 동정심처럼 보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영어 수업에 있었고 그녀는 셰익스피어에 대한 토론 중에 그가 그녀를 힐끗 훔쳐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다른 학생들과는 달랐다. 더 조용하고 더 사려 깊고 그녀가 그를 볼 때마다 그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도와줄까? 민준이 그녀를 돕기 위해 몸을 굽히기 시작하며 물었다. 꿈도 꾸지 마. 민준아, 선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경고했다. 그 애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민준은 잠시 망설이며 갈등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고 몸을 똑바로 세우고 걸어갔다. 기라는 그가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실망감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그를 비난할 수 없었다. 선미의 사회적 권력은 절대적이었고 그녀를 거스르는 것은 사회적 자살을 의미했다. 화학교실은 일시적인 피난처만을 제공했다. 기라가 뒤쪽 구석에 있는 평소 자리에 앉았을 때 그녀는 중간 줄을 차지하고 있는 최성진과 그의 친구들을 보았다. 성진은 선미의 남자친구이자 루스벨트 레이븐스의 스타 쿼터백이었고 건드릴 수 없다는 데서 오는 거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모래색 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고 그의 레터맨 재킷은 그가 축구장에서 지배하는 데 도움이 된 넓은 어깨에 걸쳐져 있었다. 우리의 작은 닌자가 수업에 왔나 보네. 성진은 반 정도의 방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속삭였다. 그의 친구 박진우가 웃었고 기라의 속을 뒤틀리게 만드는 거친 소리였다. 진우는 성진의 그림자였고 더 작지만 더 심술궂었고 잔인함을 재미있어 하는 듯한 좁쌀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화학 선생님인 박 선생님은 그 발언을 듣지 못했거나 분자 결합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면서 무시하기로 했다. 기라는 필기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방 건너편에서 그녀를 쳐다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느낌은 그녀의 피부를 기어다니게 만들었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움츠리며 자신을 더 작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괴롭힘은 루스벨트 고등학교에 온 첫 주에 시작되었다. 그것은 그녀의 외모에 대한 속삭이는 말, 복도에서 우연히 부딪히는 것, 그녀가 지나갈 때 과장된 절을 하는 것과 같은 작은 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면서 사건은 더 빈번해지고 더 굴욕적이 되었다. 점심시간 동안 기라는 보통 인기 있는 무리의 영역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에 있는 빈 테이블을 찾았다. 그녀는 선미가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 중앙 테이블에서 재판을 여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민주는 때때로 근처 테이블에서 연극반 아이들과 함께 앉았고 기라는 책을 읽는 척하면서 그를 힐끗 훔쳐보곤 했다. 지구에서 괴물 쇼로 박진우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에 끼어들며 그녀의 테이블 옆에 나타났다. 선미가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해. 기라는 선미가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성진은 그녀의 오른쪽에 있었고 진우는 그녀의 왼쪽으로 이동하여 기라의 테이블 주위에 위협적인 반원을 만들었다. 네가 수업 중에 내 남자친구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들었어. 선미는 가짜 걱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그다지 적절하지 않지, 그렇지? 나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 기라는 조용히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속삭임 정도였다.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거니? 선미의 어조가 위험하게 변했다. 경고도 없이 그녀는 손을 뻗어 기라의 샌드위치를 잡고 바닥에 떨어뜨리기 전에 일부러 한 입 베어 물었다. 어머, 내가 얼마나 서투른지. 군의 식당은 조용해졌고 다른 학생들은 대화를 멈추고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기라는 수십 개의 눈이 그녀의 굴욕에 집중되면서 뺨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사라지고 싶었고 바닥으로 녹아내려 굴욕적인 관심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제발 내버려둬. 기라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 그러면? 성진은 몸을 기울이며 웃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소룡. 그 인종차별적인 발언은 길에게 새로운 수치심을 안겨주었지만 그녀는 혀를 깨물었다. 그녀는 반격할 수 없었다. 그녀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와 한 약속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가 겨우 6살 때부터 유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었다. 수년간의 훈련을 통해 그는 그녀에게 신체 기술뿐만 아니라 무술의 철학적 기초를 심어주었다. 유도는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그녀에게 수없이 말했다. 자신과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파괴할 힘이 있을 때 자제력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녀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특히 복수나 자존심을 위해 기술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그에게 약속했다. 17살의 그녀는 이미 수년간의 경쟁 경험을 가진 검은 띠였고 자신보다 2배나 큰 상대를 쉽게 던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방역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괴롭힘은 다음 몇 주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선미는 새로운 형태의 굴욕을 연출하는데 특히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았다. 체육 수업 중에는 기라의 머리를 향해 배구공을 우연히 스파이크했다. 복대서는 그녀의 움직임을 맞춰 기라가 분수대에서 물을 마시자마자 부딪혀 셔츠를 적셨다. 최악의 사건은 영어 수업 시간에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일어났다. 핸더슨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장면 분석을 위해 짝을 이루도록 요청했고 기라는 민준과 함께 작업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녀가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선미는 이미 그를 파트너로 삼았고 길에게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나랑 같이 하게 됐네. 진우가 그녀 옆자리로 미끄러져 들어오며 말했다. 재미있겠는걸. 수업 시간 내내 진우는 희곡의 낭만적인 장면에 대해 점점 더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기라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실제 과제에 집중하려고 할 때 그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여 그녀가 그의 싸구려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때까지 그녀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했다. 우리 이 장면들을 연습해야 할지도 몰라. 그는 그녀의 귓가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으며 속삭였다. 네가 죽은 척하는데 타고났을 거라고 확신해. 그 발언은 기라의 척추를 오싹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그들의 말이 그녀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줄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호흡 기술에 집중하여 자신을 안정시켰다. 10월이 11월로 바뀌면서 괴롭힘은 심화되었다. 선미는 겉보기에 단순한 언어적 학대에 질려 기라의 몇 안 되는 소지품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녀의 사물함은 반복적으로 부서졌고 책과 서류는 흩어지거나 파괴되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배낭에 초콜릿 우유를 쏟아 숙제를 망치고 숙제가 얼룩진 이유를 선생님들에게 설명해야 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11월 말 추운 화요일 아침에 찾아왔다. 기라는 고전 문학의 현대적 해석에 대한 프로젝트를 함께 작업하도록 배정받은 영어 수업에서 민준을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 루스벨트 고등학교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실제로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그날 아침에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했고 할머니가 주신 단순한 흰색 면 셔츠인 가장 좋아하는 블라우스를 선택하고 머리를 더 세련된 스타일로 따았다. 그녀가 교실로 걸어 들어갔을 때 그녀는 민준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가 그녀에게 미소를 지을 때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안녕 기라. 그들이 공유하는 테이블에 다가서자 그가 말했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제를 어떻게 각색하는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어떻게 생각해? 잠시 동안 기라는 선미와 그녀의 무리에 대해 잊었다. 그녀와 민주는 그 뮤지컬에 대해 쉽게 대화를 나누었고 셰익스피어의 주제를 현대 도시 배경으로 번역하는 방식을 둘 다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민주는 지적이고 사려 깊었고 그녀의 의견을 묻고 실제로 그녀의 반응을 경청했다. 있잖아, 너는 정말 흥미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 민주는 그들이 개요를 작업하면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춤 장면이 발코니 장면의 친밀함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기라는 그 칭찬에 뺨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음악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좋아해. 정확해. 민주는 눈을 빛내며 동의했다. 언젠가 함께 영화를 보고 다른 해석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야. 기라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블라우스를 날카롭게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가 뒤에서 잡아당기자 천이 단추에 팽팽하게 당겨졌고 상의 2개의 단추가 터졌다. 기라가 자신을 가리려고 허둥지둥하자 교실 주변에서 헐떡거리는 소리와 낄낄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녀의 얼굴은 굴욕감에 불타올랐다. 어머, 미안해. 선미는 기라의 의자 뒤에 어떻게든 자리를 잡고 가짜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단지 내 관심을 끌려고 했을 뿐이야. 내 셔츠가 다 구겨졌어. 기라가 부서진 단추를 더듬거리자 방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수치심의 눈물이 그녀의 뺨으로 쏟아질 듯했다. 그녀는 민준의 충격적인 표정을 볼 수 있었고 그의 입은 벌어진 채 그녀의 노출된 피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있는 배신감은 어떤 육체적인 타격보다 더 아팠다. 그만해. 핸더슨 선생님이 방 앞에서 외쳤지만 그녀의 개입은 너무 늦었다.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 수업에 있는 모든 학생이 기라의 굴욕을 목격했고 그녀는 그 이야기가 학교 전체에 들불처럼 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기라는 책을 움켜쥐고 교실에서 뛰쳐나갔고 선미의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따라왔다. 그녀는 여자 화장실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렸고 그곳에서 칸막이에 갇혀 마침내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의 선물인 흰색 블라우스는 망가졌고 단추는 교실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화장실 칸막이에 앉아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는 동안 기라는 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누구든 빨리 떠나기를 바랐다. 기라! 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걱정스러웠다. 괜찮아? 네가 거기 있는 거 알아.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기라는 간신히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흘리지 못한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지금 규칙에 신경 쓰지 않아. 민준이 대답했다. 선미가 한 짓은 완전히 선을 넘었어.
그냥 바보처럼 앉아 있었던 게 미안해. 기라는 붉고 부은 눈으로 칸막이에서 나왔다. 민주는 세면대 옆에 서서 손을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고 진심으로 괴로워 보였다. 네 잘못이 아니야. 기라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그녀에게 맞설 수 없어. 그녀는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들 거야.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가 너에게 한 짓은 잘못됐고 나는 뭔가 말했어야 했어. 너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 잠시 동안 그들은 편안한 침묵 속에 서 있었고 말하지 않은 감정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드리워졌다. 그러자 민준이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함께 영화를 보자는 말 진심이야. 그가 말했다. 이 모든 고등학교 드라마에서 벗어나 너를 더 알고 싶어. 기라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화장실 문이 활짝 열렸다. 선미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문간에 서 있었다. 감동적이네. 그녀는 비웃었다. 괴물과 연극 괴짜가 화장실에서 사랑을 찾다니 얼마나 낭만적이야. 내버려둬 선미야. 민주는 기라를 보호하듯 그녀 앞에 서며 말했다. 오늘 하루 동안 충분히 망치지 않았어? 선미의 웃음은 차갑고 잔인했다. 오, 민준, 너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전혀 몰라. 네가 이 작은 하찮은 사람을 위해 백마탄 기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를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줄게. 그날 오후 기라는 선미가 그녀의 굴욕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자신을 가리려고 허둥지둥하는 이미지가 누군가의 휴대폰에 포착되어 이제 학교 네트워크를 통해 퍼지고 있었다. 댓글은 잔인했고 인종차별적인 욕설과 그녀의 외모에 대한 잔인한 농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최악의 부분은 그 게시물을 좋아하고 공유한 선미의 팔로워들 사이에 민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기라가 다음 날 그에게 그 일에 대해 따졌을 때 그는 진심으로 혼란스러워 보였다. 나는 그 게시물을 좋아한 적이 없어. 그는 주장했다. 선미가 내 계정을 어떻게든 사용했어야 해. 나를 믿어야 해. 그러나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 기라의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고 그녀는 모든 사람의 동기를 의심하게 되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선미가 연출한 정교한 장난의 일부일까? 블라우스 사건 이후 괴롭힘은 심해졌다. 선미는 피맛을 보았고 더 이상 단순한 사회적 굴욕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라를 육체적으로 표적으로 삼기 시작하여 복대서 밀고 계단에서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들이 학대에 동참하도록 장려했다. 성진과 진우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여 빈 교실에서 기라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점점 더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 그들은 그녀가 움츠러드는 것을 보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고 그녀의 명백한 두려움에서 즐거움을 얻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기라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녀를 너무 밀어붙이면 그녀가 무엇을 할지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마지막 순간은 12월 초 금요일 점심시간에 찾아왔다. 기라는 평소 테이블에 혼자 앉아 평화롭게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선미와 그녀의 무리가 다가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해 휴대폰을 준비했다. 여러분 보세요. 선미는 큰 소리로 발표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작은 이민자예요. 말해봐. 기라, 너는 합법적으로 여기 있는 거니? 우리가 이민국에 전화해야 할까? 군중은 웃었고 기라는 피가 끓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3세대 미국인이었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그녀의 정체성과 이곳에 있을 권리에 대해 추정했다. 재미없어. 민준의 목소리가 군중을 뚫고 나왔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원의 가장자리에 나타났다. 너는 인종차별주의자야, 선미. 그만해. 선미의 미소가 포식적으로 변했다. 민준이 또다시 영웅놀이를 하고 싶어 하네. 얼마나 달콤해. 성진,
민준에게 자기 일에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게 어때? 성진은 앞으로 나섰고 그의 더 큰 체구는 민준보다 훨씬 컸다. 들었잖아, 드라마 보이. 다치기 전에 걸어가. 민준은 결연한 표정으로 턱을 굳게 다물고 제자리에 섰다.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아. 네가 하는 짓은 잘못됐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 대립은 빠르게 심화되었다. 성진은 민준을 세게 밀어 런치 테이블로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민준이 발판을 되찾으려고 애쓰면서 음식이 바닥에 흩어졌다. 군중은 환호했고 휴대폰은 폭력의 모든 순간을 포착했다. 그만해. 기라는 갈등을 향해 움직이며 일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를 내버려둬. 안 그러면. 선미가 웃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꼬마 아가씨. 성진은 민준의 셔츠를 잡고 가까이 끌어당겼다. 자기 일에 상관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는 으르렁거리며 민준의 배에 주먹을 날렸다. 민준은 군중이 환호하는 가운데 숨을 헐떡이며 몸을 웅크렸다. 민준이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기라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몇 주 동안의 괴롭힘, 모든 굴욕, 할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참았던 모든 순간, 이제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민준은 그녀를 옹호하려다 다쳤고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서서 지켜볼 수 없었다. 그만해. 기라는 여러 학생들을 물러서게 만든 새로운 권위를 담아 말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준 위에 서 있는 성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뭐라고 했어? 성진은 조롱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마주했다. 작은 닌자가 드디어 목소리를 찾았나? 나는 그만하라고 했어. 기라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침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목소리로 반복했다. 그녀는 미묘하게 자세를 바꿨다. 대부분의 관찰자들에게 그녀는 여전히 몇 달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조용한 소녀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자세, 그녀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를 놔줘. 성진은 웃었고 구내 식당에 울려 퍼지는 거친 소리였다. 나를 만들어봐. 그 말은 잠시 동안 공중에 떠 있었고 기라는 경쟁 전에 그녀에게 오는 익숙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유도의 원칙, 즉 상대방의 힘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고 중심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고 분노로 공격하지 않는 것을 상기시켰다. 나는 너에게 좋게 묻고 있어. 기라는 핏줄을 타고 흐르는 아드레날린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그에게서 물러서 줘. 너는 한심해. 성진은 비웃으며 다시 민준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너희 둘 다 한심한 패배자들이. 그는 그 문장을 끝내지 못했다. 그의 손이 민준에게 닿는 순간 기라는 움직였다. 그녀의 오른발이 성진의 다리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그녀의 손이 그의 셔츠에 완벽한 그립을 찾으면서 수년간의 훈련이 시작되었다. 하나의 유동적인 동작으로 그녀는 성진 자신의 운동량과 무게를 이용하여 완벽한 어깨 넘기기를 실행했다. 성진은 자신의 몸이 완벽한 홀을 그리며 회전하여 뒤에 있는 런치 테이블에 부딪히기 전에 공중으로 날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충격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충격으로 쟁반과 음식이 날아갔고 테이블은 그의 무게로 무너졌다. 구내 식당은 조용해졌고 유일한 소리는 성진의 고통과 혼란에 찬 신음소리였다. 진우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달려왔다. 그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 작은. 그는 기라의 머리를 향해 마구 휘둘렀지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주먹을 피하고 뻗은 팔을 잡고 교과서적인 팔꿈치 꺾기를 적용하면서 그의 뒤로 걸어갔다. 진우의 발이 땅에서 떨어져 기라의 어깨 너머로 던져졌고 끔찍한 소리와 함께 리놀륨 바닥에 세게 떨어졌다. 선미는 충격에 창백해진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어떻게, 너는 뭐야? 나는 밀려다니는 것에 지친 사람이야. 기라는 민준을 일으켜 세우며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할 사람이야. 성진은 찢어진 레터맨 재킷과 헝클어진 머리로 일어서기 위해 애썼다. 그는 구내식당 전체가
그의 굴욕을 목격했다는 것을 깨닫고 당혹감과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운이 좋았어. 그는 으르렁거렸다.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는 자신의 크기와 힘을 이용하여 그녀를 제압하려고 성난 황소처럼 길에게 돌진했다. 그러나 기라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돌진을 피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엉덩이 던지기로 그를 잡고 근처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금속성 쨍그랑 소리가 조용한 구내식당에 울려 퍼졌고 성진은 쓰레기 더미 속에 널브러져 있었고 그의 자존심은 그의 몸만큼이나 멍들었다. 가만히 있어. 기라는 구내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게 만드는 조용한 권위를 담아 경고했다. 너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지만 네가 계속 나를 공격하면 나를 방어할 거야. 진우는 다시 일어설 만큼 회복되었지만 지금은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기라를 맹수처럼 맴돌며 빈틈을 찾고 있었다. 네가 강하다고 생각해? 내가 정말로 노력할 때 네가 얼마나 강한지 보자. 그는 왼쪽으로 속임수를 쓰고 오른쪽으로 뛰어들어 기라를 허리 주위로 태클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그의 소나기를 피하면서 그녀의 몸은 물처럼 흘렀다. 그녀는 그가 지나갈 때 그의 손목을 잡고 그의 운동량을 이용하여 완벽하게 실행된 희생 던지기로 바닥에 굴러 떨어뜨렸다. 군중은 더 이상 환호하지 않았다. 그들은 묵살하고 괴롭혔던 조용한 소녀가 상상도 못했던 기술을 보여주는 것을 충격에 빠진 채 지켜보았다. 휴대폰은 계속 녹화했지만 이제 그들은 선미의 무리가 약하고 무력하다고 여겼던 사람에게 체계적으로 패배하는 것을 포착하고 있었다. 선미는 추종자들을 결집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성진과 진우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고 싶지 않아 뒷걸음질 쳤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그녀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우리 모두와 싸울 수 없어. 나는 누구와도 싸우고 싶지 않아. 기라는 육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착하고 통제된 호흡으로 대답했다. 나는 단지 내버려두고 싶을 뿐이야. 그러나 네가 계속 나를 밀어붙이면, 네가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계속 다치게 하면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할 거야. 성진은 자신의 평판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를 했다. 그는 런치 트레이를 잡고 기라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지만 그녀는 그의 손목을 쉽게 잡았다. 잠시 동안 그들은 그 자세로 잠겨 있었고 성진은 그녀의 소나기에 맞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그녀는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었다. 너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 기라는 조용한 구내식당의 모든 구석으로 전달되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에게 사과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거나 내 할아버지가 왜 12년 동안 내게 유도를 가르쳤는지 증명할 수 있어. 성진은 그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가 몇 달 동안 괴롭혔던 소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강했고 그녀는 간신히 자신을 발휘하고 있었다. 나를 놔줘. 그는 약간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과해. 기라는 그의 요정을 알 만큼 충분히 그립을 조이며 반복했다. 미안해. 성진은 시선을 내리깔며 중얼거렸다. 더 크게 기라가 명령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미안해. 성진은 당혹감에 얼굴이 붉어진 차에 소리쳤다. 민준을 때려서 미안해. 내가 멍청이였던 게 미안해. 기라는 그의 손목을 놓았고 성진은 뒷걸음질치며 그의 손을 마사지했다. 진우는 이미 몸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럽고 고통스러웠다. 선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처리하면서 입을 벌린 채 제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어 기라는 구내식당 전체에 말을 걸었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어. 나는 몇 달 동안 갈등을 피하고 누구에게도 방해하지 않고 매일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해왔어.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밀려다니지 않을 것이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할 거야. 그녀는 선미에게 몸을 돌렸고 그녀의 검은 눈은 결연한 표정으로 번뜩였다. 너는 내가 이 학교에 도착한 날부터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어.
너는 나를 굴욕시키고 내 재산을 파괴하고 내 대한 거짓말을 퍼뜨렸어. 그러나 네가 민준을 끌어들인 순간, 네가 그가 내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를 다치게 하기로 결정한 순간 너는 선을 넘었어. 선미의 침착함은 마침내 깨졌다. 네가 뭔가 이겼다고 생각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 생각해? 너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에 속하지 않는 괴물이야. 어쩌면 기라는 침착한 반응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며 동의했다. 그러나 나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너를 이 방 건너편으로 던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는 두려워하는데 지친 괴물이야. 대치는 몇 초 더 계속되었고 선미는 마침내 눈을 피했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그 위협은 확신이 부족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걸어갔고 성진과 진우는 절뚝거리며 그녀를 따라갔고 기라는 구내 식당 중앙에 혼자 서 있었다. 침묵은 민준이 앞으로 나서서 넓은 미소를 지을 때까지 이어졌다. 정말 대단했어. 그는 감탄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서 그렇게 싸우는 법을 배웠어? 내 할아버지가 나에게 유도를 가르쳐 주셨어. 기라는 대결이 끝나자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항상 그것이 공격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싶지 않았어. 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너를 괴롭혀왔고 그들이 너를 옹호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다치게 했을 때 너는 행동해야 했어. 너는 우리 둘 다를 보호하고 있었어. 주변에서 학생들이 대화를 재개하면서 구내식당은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기라는 그들의 태도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속삭임은 더 이상 잔인하거나 조롱적이지 않았고 존경심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자에서 관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구내식당 대결에 대한 소문은 루스벨트 고등학교의 들불처럼 퍼졌다. 그날이 끝날 무렵 모든 사람은 학교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따를 홀로 물리친 조용한 새 소녀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야기는 말할 때마다 커졌지만 핵심적인 진실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나카무라 기라는 과소평가에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다음 주 월요일 기라는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즉각적인 변화를 알아차렸다. 이전에는 그녀를 무시했던 학생들이 이제 그녀가 지나갈 때 존경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다. 한때 굴욕의 시련처럼 느껴졌던 복도는 이제 관리가 가능하고 심지어 유쾌하게 느껴졌다. 선미와 그녀의 무리는 평소의 출몰지에서 눈에 띄게 부재했다. 성진은 검은 눈과 찢어진 입술로 학교에 나타났고 진우는 약간 절뚝거리며 걸었다. 그들은 기라의 경로를 피하기 위해 학교를 통해 대체 경로를 택하면서 그녀를 완전히 피했다. 민주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녀 곁에 끊임없이 있었다. 그들의 우정은 상호 존중과 공유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발전했다. 그는 그녀에게 겨울 무도회에 가자고 요청했고 그녀는 승낙했고 그녀의 삶이 불과 몇 달 만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상상했다. 네가 유도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민주는 영어 수업에 함께 걸어가면서 말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해왔어. 6살 때부터. 기라는 배낭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내 할아버지는 검,